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적 스포츠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권도가 최근에는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권도로 인해서 주목받는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스텔라의 어린 머피 쿠퍼 역으로 잘 알려진 매켄지 포이입니다. 매켄지 포이의 SNS에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매켄지는 어릴 적 무용을 했지만 문을 닫으면서 무용을 그만뒀다. 이후 재미있는 활동을 찾다 태권도에 빠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태권도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는 법과 예절을 배운다라며 태권도를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진다.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며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검은 띠를 땄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켄지 포이는 2019년 자신의 SNS에 병뚜껑 챌린지에 지목됐다면서 폼 클리멘티에프, 테일러 로트너와 내 오빠 베일리 포이를 지목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매켄지는 차고 앞에서 타이즈와 흰색 스포츠탑을 입고 돌려차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미 펠런의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한 매켄지는 지미 펠런에게 호신술을 보여주며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스포츠가 됐고 이번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포츠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 금메달 딴 태권도 재조명, 가라데보다 인기. 도쿄올림픽이 열리면서 한국의 태권도와 일본의 가라데를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이탈리아의 비토 델라큘라 선수가 58kg 급에서 메달을 따자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지면에 2개 면을 할애해 한국에서 탄생한 무예, 아이들을 매료시키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태권도가 기원전 한국에 있던 여러 격투 기술들이 집대성돼 탄생한 무예라면서 다른 무예에 비해 더 화려하면서도 덜 폭력적이며 전통보다는 혁신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 국가는 210개국입니다. 이 숫자는 206개국인 IOC 가입국보다 많고 193개국의 UN 회원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가 된 뒷면에는 전 세계에서 고생하며 태권도를 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만이 아니라 공부, 생활 방식 등도 함께 지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며 현지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세계화가 이루어지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태권도는 일본 가라데의 아류로 인식되어 코리안 가라데로 불렸습니다. 이런 태권도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카라데를 압도하는 수련자들과 인지도를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카라데를 재패니즈 태권도로 불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와 가라데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태권도와 카라데는 올림픽에서도 운명이 갈렸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카라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다음에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에서 탈락했습니다. IOC는 보편성 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한 야구, 소프트볼, 카라테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만큼 카라테는 보편적인 스포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야시로 히데키 변호사는 TV방송에 출연해 태권도는 서울올림픽에서 채택된 뒤 정식 종목이 됐다면서 원래 태권도는 카라테의 아류인데 이제 태권도에 흡수될 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금메달 당연시에서 제로의 충격, 올림픽 태권도 결과를 미디어가 논평.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은 태권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태권도는 한반도의 고유 무술과 중국의 무술, 카라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무술이라고 설명하며 종주국의 금메달 제로로 한국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재밌습니다.
확실히 종주국이 태권도에서 한 개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분하겠네요. 특히 여자 49kg급에서는 일본인 선수가 본고장에 한국인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메달 획득이 어려운 스포츠 약소국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잖아요. 태권도는 카라테의 뿌리라고 거국적으로 IOC에 거짓말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든 보람이 있네요. 자국에서 메달을 따지 않고 다른 나라가 따게끔 해주다니 평소와 다르게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네요. 다음 올림픽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무술을 배우기 전에 도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종목을 막론하고 이기면 광기 난무, 지면 핑계로 일관하는 이런 성격은 어쩔 수 없구나. 앞서 소개한 댓글에서 언급됐듯이 뉴욕타임스는 좀처럼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태권도는 메달의 길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러시아, 미국,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태국,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라들입니다. 러시아가 유일하게 2개를 획득했고 7개 나라가 8개의 금메달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시아 2개, 아메리카 1개, 유럽 5개 등 대륙도 다양합니다. 메달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32개의 메달을 21개 나라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 도쿄올림픽은 세계화된 태권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태권도가 세계화된 이유 중 하나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는 등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배우기 가장 좋은 스포츠가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카라테 도장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수련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굉장히 엄격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인반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 태권도가 전 세계에 인기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는 하나의 보육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태권도만이 아닌 생활체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해외에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해외에 있는 태권도장의 모습입니다.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일도 챙겨주고 예절 교육도 해주고 모두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커뮤니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형 태권도 여름 캠프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구글에서 태권도 썸머 캠프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태권도장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권도 교육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정말 많은 태권도 여름 캠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카라테는 없을까 하고 카라테 썸머 캠프로 검색해 봤습니다. 물론 카라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태권도, 마샬아츠, 킥복싱 등의 여름 캠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태권도는 태권도 연맹, 회원국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저변까지 넓히며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의 세계적 입지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